항공사 줄줄이 적자 망한다. 이렇게까지 제가 써놨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항공사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단 한 곳도 1분기에 흑자를 낸 곳이 없어요. 단 한 곳도. 대형 항공사 이러면 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이 두 개 항공사가 있겠죠. 예, 국적기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저비용 항공사 이러면 9개가 있어요. 9개. 와, 많죠. 예, 대한민국 같이 이렇게 작은 나라에서 예, 저비용 항공사가 9개가 된다는 건 진짜 많은 거예요. 진짜 많은 거예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3개가 더 허가가 됐어요. 3개가. 기존에 6개 있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3개가 더 허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코로나19에 완전히 직격탄을 맞았죠. 직격탄. 그러니까 대형 항공사도 마찬가지고 저비용 항공사도 마찬가지고 지금 생존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어느 기업 할 것 없이 말입니다. 지금 1분기가 이렇게 줄줄이 적자 났다고 하죠. 그런데 2분기로 가면 더 힘들어집니다. 더 힘들어집니다. 지금 공항도 보세요, 여러분. 공항이 헐빈하죠.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요. 예, 지금 국적기가 안 뜨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있잖아요. 보세요. 해외 어떤 공항이 항공사도 있나요? 없습니다. 지금 거의 90% 이상의 국적기고 뭐 비행기가 안 뜬다고 하니까 지금 뭐 항공사들이 줄줄이 적자 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르겠어요. 자, 대한항공이요. 1분기에 매출액은 22.7% 줄어들었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해서 말입니다. 작년에는 3조 415억 원이었거든요. 올해는 2조 3,523억 원입니다. 매출이 22.7%가 줄어들었다고 하면 말 다 했죠. 그도 그럴 것이 예, 국제선 여객기 여객 매출이 95% 정도 차지를 하는데 10%대로 뚝 떨어졌어요. 10%대로. 비행기가 안 떠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1분기만 하더라도 영업 손실이 556억 원이었어요. 556억 원. 야, 이거 선방했다 딱 생각이 들죠. 실제로도 작년 1분기가 2,384억 원 흑자였거든요. 그러다가 562억 원 적자로 전환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가 대한항공의 영업 손실이 적어요. 야, 진짜 대단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말입니다. 증권가에서는요 2천억 이상 적자가 날 거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566억 원이니까 야, 다 잘했다 이렇게 다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영업 손실이 환차손에서 났다는 겁니다. 환차손에서. 외화 환산차 손실이 무려 말입니다. 5,368억 원이었습니다. 5,368억 원이요. 영업이익은 굉장히 선방을 해서 잘 막았는데 환차손 때문에 비행기라는 게 그렇잖아요. 항공사는 비행기를 대부분 해외에서 리스해서 씁니다. 직접 사서 쓰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그 리스 비용을 계속 줘야 하거든요. 예. 게다가 뭐 항공사 입장에서는 대부분 달러로 결제하는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차손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 환차손이 5,368억 원은 발생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분기에 6,920억 원의 단기 순손실이 난 거예요. 영업손실 566억 원에다가 환차손 손실 5,368억 원 이게 합쳐지니까 6,920억 원의 손실이 단기 순손실이 난 겁니다. 1분기 동안에 6,920억 원의 손실이 나면 대한항공이 앞으로 계속 버틸 수 있을까요? 이거요. 2분기는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대한항공 자체가 버티기가 쉽지가 않다. 결국은 대한항공이 망하는 것 아니냐. 예, 그러면서
아무래도 산업은행의 자금, 정부의 자금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지금 벌써 3천억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보다 더 많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지금 1조 원 정도의 유상증자를 한다고 하지만 그거 가지고 지금 버텨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세계의 어떤 하늘길이 열려야 되는데 지금 세계의 하늘길이 열릴 기색이 별로 아직 안 보입니다. 2분기라는 게 4월, 5월, 6월이잖아요. 4월 달에 아예 안 열렸고 5월 달에 지금 벌써 5월 16일이니까 절반이 갔습니다. 절반이 갔는데도 하늘길이 열리기는 아직 멀어 보입니다. 그러면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손실이 더 많이 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손실이 과연 대한항공의 오너가 조원태 회장을 비롯한 오너가가 버틸 수 있을 건가? 그거는 미지수입니다. 전 세계 항공사들이 다 마찬가지거든요. 다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가 이 항공산업이라는 게 기간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 국가가 나서서 뭐 있는 만큼 다 지원해 주겠다. 너네 버티기만 해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지 더 두고 볼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아시아나항공도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1분기에 2,082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을 했습니다. 작년에 4,867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을 했는데 여기에다가 1분기만 2,082억 원이 났다니까 재무가 더 나빠졌다. 재무 구조가 그런 상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매출액은요. 1조 1,292억 원입니다. 작년 1분기보다가 21.5% 줄어들었습니다. 당기순 손실이요? 와, 엄청납니다. 여기는. 5,490억 원 기록해서 5,490억 원. 여기도 뭐 한차선의 어떤 손실이 굉장히 크죠. 그죠? 그러니까 아시아나항공도 지금 계속해서 버텨낼 수 있을 건가에 대해서는 미지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할 정도거든요. 저비용 항공사 마찬가지입니다. 저비용 항공사도 LCC라고 이야기하는 저비용 항공사도요. 적자는 뭐 불문가지입니다. 물어보나 마나입니다. LCC 항공사 중에서 1위가 제주항공이거든요. 제주항공은 지금 창사 이래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영업 손실이 638억 원입니다. 638억 원. 그 다음에 티웨이 항공도 영업 손실이 219억 원이고요. 진에어도 313억 원이고요. 에어 부산도 385억 원의 영업 손실을 냈습니다. 물론 매출도 작년 1분기에 대비하면요. 40%에서 50%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항공산업 전체가 지금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을 거냐. 그런 의문으로까지 지금 번지고 있을 정도예요. 세계적인 항공사들도 지금 다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적인 항공사들도 미국의 유나이티드 항공 이게 4대 항공사 중에 하나거든요. 직원 1만 1,500명 중에 최소 340명을 정리해고한다는 이야기가 이미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지금은요. 무급휴직 내지는 유급휴직으로 전 직원의 70%를 대한항공 같은 경우 좀 쉬게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항공사가 자산도 팔고 그리고 나름대로 돈을 빌리기도 하고 신규 증자도 하고 이렇게 해서 버텨낼 수 있으면 좋으련만 버텨내지 못하면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저비용 항공사도 지금 굉장히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4월 30일부터 5월 5일까지 황금 연휴 기간에 그나마 항공사가 좀 좋아졌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뭐 13만 1928명이 비행기를 탔다. 야, 그러면 괜찮아지지 않겠느냐. 점점 항공사들도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생길 거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다가 말입니다. 결국은 이태원발 코로나 집단 감염이 나타나고 나서는요. 팍 줄었어요. 그래서 9일부터 끝나고 나서 황금 연휴가 끝나고 나서 9일부터 10일까지 말입니다. 항공 여객이 많이 줄었습니다. 21.5%까지 줄었어요. 10만
3,526명으로 굉장히 많이 죽었어요. 결국은 이게 처참한 결과를 계속 가져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대한항공은 그나마 말입니다. 여객기를 급하게 화물기로 개조를 해서 화물기로 개조해서 수출하는 물량을 계속 실어 날랐기 때문에 대한항공은 영업 실적이 그만큼 뒷받침했다고 하지만 다른 데는 지금 더 어려워지는 그런 모양새로 갈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어떤 기간 산업이고 주축 산업이기도 한 항공 산업이 과연 이 코로나19 위기를 제대로 버텨낼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줄줄이 적자를 내다가 결국 망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대한항공이나 아시아항공 둘 중에 하나는 망할 수도 있다. 저비용 항공사 9개 중에 살아남을 기업이 몇 개나 되느냐? 뭐 4개 5개밖에 되지 않지 않겠느냐? 그럼 4개 5개면 얼마예요? 9개 중에면 6개나 5개는 또 망한다는 그런 결론이에요. 그런 결론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상황이 지금 심각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